네, 안녕하세요.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 이제 건축 방화 볼 건데, 오늘 이번 시간에 이제 할 내용은, 방화구획 이제 마지막이죠. 방화구획의 사전 확인 사항을 보고, 그 다음에는 이제 건축물의 마감 재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그 내용 이제 쭉 다음 시간까지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방화구획의 이제 사전 확인 사항인데요. 이렇게 나왔어요. 요 5점이죠. 이렇게 물어보면 두 가지를 물어봤으니까 10점짜리에서 사전 확인 사항과 내화 충전이 미흡한 사유. 이거 미흡한 사유는 했고, 그 다음에 그 전에는 이제 사전 확인 사항이 혼자 이제 10점으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5점으로 나왔을 때는 지금 밑에 나와 있지만 8가지 항목이니까 이거 한 10줄 정도 써야 되니까 항목 위주로 기술을 하면 되는데 10점짜리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하다. 한 20줄은 써야 되니까 제목 빼고. 그래서 그런 내용들도 이제 감안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보면 여기 이제 연상하기 위한 항목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만 이건 뭐 답안에 쓰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기 위한 거고요. 연면적을 왜 확인하느냐? 주요 구조부가 내화 구조거나 불연 재료로 돼 있을 때 연면적이 1000제곱을 넘으면 이 대상이 되니까 대상인지 확인하기 위한 거고, 방화구획을 이제 대상이 됐다면 면적을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방화구획 도면으로 보는데 뭘 보냐 하면 우리 1000제곱 이내마다 만약에 스프링클러 돼 있으면 요거의 3배, 그 다음에 11층 이상에서는 200, 근데 불연재로 마감을 했으면 500, 요것도 3배. 이것들을 이제 여기 이렇게 이제 10점짜리로 나왔을 땐 설명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죠. 간략하게. 층별 방화구획은 뭐 지금은 층마다 구획하니까 그거는 뭐 간단하게 이제 보면 될 것 같고, 방화구획의 재료는 단면 상세도라는 이제 건축 도면과 재료 마감표로 이제 보는데 뭘 봐야 되겠습니까? 구성 요소들을 봐야죠. 그래서 내화 구조부터 시작해서 우리 5가지 구성 요소들이 있잖아요. 방화문, 자동 방화 셔터, 좀 짧게 쓰겠습니다. 자동 방화 셔터, 방화 댐퍼, 내화 채움 성능이 인정된 구조. 그죠? 내화 채움이 성능이 인정된 구조. 이 5가지에 대해서 어떤 재료로 사용했는지 확인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설명을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건축 방화 설비들 이 3가지. 얘네들이 어디에 설치되어 있냐. 방화구획의 경계에 제대로 설치되어 있냐. 특히 방화 셔터 같은 경우에 출입문, 방화문에서 3m 이내에 있느냐. 이런 걸 보고, 그 다음에 이제 구조도 봐야죠. 얘네들이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되어 있는지 보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화 채움 성능 인정 구조들이죠. 그죠? 얘네들 이 2가지에 대해서, 3가지에 대해서 이제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는 이제 어떤 재료를 썼냐? 시공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이것도 이제 인증받은 방법이냐? T급, F급 있죠? T급을 썼느냐? F급을 썼느냐? 그 다음에 이제 A 등급으로 썼느냐, B 등급으로 썼느냐, C 등급으로 썼느냐도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 걸 이제 확인한다라는 거고, 마지막 8번은 이제 수직관 통부 구획이 별도로 잘 돼 있느냐, 이걸 이제 확인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재료예요. 이제부터. 마감 재료인데 몇 개로 이제 쪼개놨어요. 마감 재료 내용을. 그래서 그 내용을 이제 살펴볼 건데, 먼저 첫 번째로 이제 난연 성능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제 좀 간략하게 본 다음에 시험은 어떻게 하는지는 또 나중에 이제 보려고 그럽니다. 일단 2교시 문제로 나왔네. 25점으로 나왔는데, 마감 재료를 구분하고 라고 돼 있죠.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를 구분하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마감 재료의 성능 기준. 요거는 이제 지금 나올 내용이고, 그 다음 시험 방법. 이거는 이제 성능 시험을 어떻게 하느냐. 요거 3가지를 물어본 거죠. 그죠? 이렇게 3가지를 물어봤다. 그래서 요거는 좀 뒤에 나올 거다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25점이죠. 난연 성능 기준에 대해 설명하시려면 이 2가지를 쓰는 거예요. 이 2가지를. 불연이 되려면 어떻게 되고, 시험은 이렇게 한다. 난연이, 준불연이 되려면 이런 것들이 되고, 시험은 이렇게 한다. 뭐 이런 것들을 쓰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이제 불연과 준불연만 물어봤네요. 이거는. 이래서 얘네들 각각의 성능 기준. 그러니까 요 성능 기준. 요 박스 밑에 있는 이 내용들, 나올 내용들, 요거에다가, 그 다음에 성능 판정을 위한 시험 관련 기준. 이랬으니까 이걸 포함하고 있으면서 시험 기준을, 시험 방법을 쓰면 되는 거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마감 재료들을 좀 일단 구분해 놨어요.
내부 마감 재료가 있고요. 옛날에는 이걸 내장재라고 불렀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부릅니다. 그 다음에 외벽 마감 재료. 하도 이제 외벽으로 화염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얘네 둘은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해야 되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외벽이 인접 대지 경계선에 가까운 경우에 창호는 방화 유리 창으로 해서 방화 성능을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여기서 마감 재료 잠깐만 얘기를 해보면 건물이 이렇게 있어요. 벽이 이렇게 있어요. 콘크리트 벽이라고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 여기에 단열재 설치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뭐 석고보드 같은 걸로 이렇게 마감할 겁니다. 그러니까 단열재도 있고 석고보드 같은 거 뭐 딴 거를 쓸 수도 있죠. 이런 것들로 마감을 해놨어요. 요 두 가지가 요게 내부 마감 재료야. 여기에다가 도배지 같은 걸 붙이든지 뭐 기타 장식을 한다든지 여기다 뭐 석고보드 위에다 붙인다면 이건 그게 아니죠. 그거는 이제 바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법에서 또는 실내 장식물 해서 방염하는 애들 뭐 이런 것들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가 되고요. 외벽 마감재는 어떻게 되냐면 외벽 마감재는 먼저 커튼월 타입이 있어요. 여기 커튼월이 있고 이렇게 바닥이 있으면 이 사이는 이제 메우겠지만 여기에 이제 단열재랑 뭐 그다음에 이제 마감재가 이렇게 붙겠죠. 뭐 여기까지는 더 칠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얘네들은 얘네 전체가 커튼월이랑 얘네들 전체가 외벽 마감재료예요. 외벽 마감재료인데 우리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애들이 있었죠. 이렇게 이제 콘크리트 벽이 있는데 콘크리트 벽 밖에다가 이렇게 단열재를 접착제로 붙이고 거기에다가 뭐 미장한 다음에 여기다 이렇게 싼다면 얘네들은 요건 콘크리트니까 아니고 요것만 외벽 마감재입니다. 이렇게 이제 되는데 여기에서는 여기 이제 접착하는 접착제 뭐 기타 뭐 바르는 뭐 페인트 이런 거 전부 다 포함해서 외벽 마감재라고 얘기한다라는 걸 그냥 좀 알아두시고 요 내용도 뭐 개요 같은 데서 그림을 그리면서 설명을 하면 좀 괜찮다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난연 성능 기준이에요. 양이 많다 보니까 일단 성능 시험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얘기하고 일단 어떻게 돼 있는지만 보는 거예요, 먼저. 그래서 불에 타지 않는 재료라고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세 가지가 돼요, 불연 재료가. 그래서 콘석벽, 기철할, 유시에는 무조건 되는 거야. 시험 없이 되는 거죠. 콘크리트, 석재, 벽돌 이런 거. 그 다음에 KS 표준에 의해서 여기 이 고시가 있죠. 이게 고시 이름이죠. 국토교통부 고시인데 요거에 나와 있는 불연재료 성능 기준이 있어요. 시험에서 합격하는. 이거를 충족하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공부하지만 여러분들이 복습하실 때는 이 내용 있죠. 불연재료 성능 기준. 뭐 20분간 가열을 했는데 뭐 질량 감소율은 어떻게 되고 뭐 이런 세부적인 시험 내용 그리고 시험체 사이즈는 어떻게 된다. 이런 것들도 요 페이지를 보면서 연상을 해보셔야 돼요. 계속 연상을 해보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타 유사한 불연성에 인정된 재료 이런 것들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 국토교통부 고시인 요 내용에 나와 있는 불연재료 성능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요거다 이거죠. 요 칸에 있는 요거죠. 그래서 요거의 세부적인 시험 방법도 공부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불연성 시험 방법이 있어요. 이거 이제 ISO 기준에서 준용해 온 거야. 이 똑같은 번호에.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 가스 유해성 시험. 우리 G 행동 정지 시간 9분 이상일 것 이거 있죠? 이 두 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요거는 근데 사실 되게 조그만 소형의 시험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내부 마감 재료 같은 데는 좀 괜찮지만 이게 복합자재거나 아니면 외벽 마감재일 때는 조금 복잡해지죠. 그리고 이거에 좀 불충분하다 이거죠. 그래서 실물 모형 시험도 나오는 거고요. 자, 여기 복합자재가 있습니다. 여기 복합자재. 복합자재는 이렇게 박스로 외워야 돼요. 이렇게 이 박스를. 어떻게 되어 있느냐? 복합자재라는 건 샌드위치 패널이야. 양쪽에 철판 대놓고 그 안에 심재가 들어있는 애인데 얘네 전체를 이제 하나로 봐서 그러니까 얘네를 쫙 시공할 스타일로 이제 만들어서 다 조립한 다음에 그걸 가지고 복합자재의 실물 모형 시험을 한다. 이게 이제 ISO 기준의 이 내용 13784-1을 이제 준용해 온 게 이 KS 표준인 거죠. 이 기준을 충족해야 되고 요거를 이제 복합자재에 있는 강판은 어떻게 되느냐?
두께 기준 충족해야 되고 도장 횟수, 도금 부착량 기준 충족해야 돼요. 이 내용들도 사실 25점일 때 여기 밑에다 바로 쓰겠지만 지금 너무 헷갈릴까봐 뒤에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답안에는 이게 이제 앞으로 나와야 될 때도 있고 또 너무 양이 많을 때는 이렇게만 쓰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이렇게 되겠죠. 상황 봐서 해야 되겠고요. 자, 심재는요. 강판 띄고 봤을 때 얘 혼자만으로 불연이거나 준불연이라고 법에 돼 있지만 준불연인 거는 이거는 사실 뭐라고 해야 돼? 준불연 재료에서의 얘기고요. 불연이어야 되겠죠. 그리고 글라스 울이나 미네랄 울, 그러니까 심재로 그 유리를 가지고 섬유화시킨 거, 광물을 가지고 섬유화시킨 거, 이런 것들은 그대로 이제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얘네가 불연 재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요 시험에 합격해야지. 요 시험 2개. 그죠?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만약에 마감 재료가요, 2개 이상의 재료로 제작됐어요. 2개 이상의 재료로 제작이 됐어. 또는 단열재가 2개 이상의 재료로 돼 있어요. 이거 위에 있는 요거랑 헷갈리면 안 돼요. KSF, ISO 13784-1이랑 헷갈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이거 외벽 쪽에 주로 쓰는 건데, 기본적으로 요 불연성 시험과 가스 위해성 시험을 각각 충족해야 돼, 이 재료들이. 그래야 불연 재료죠? 그래 놓고 재료 전체를 가지고 실물 모형 시험을 해서 그거를 충족해야 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얘네들 둘 다요, 우리나라에서 묘하게 이제 완화시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돼 있냐면, 얘는 강판이랑 심재가 있죠? 샌드위치 패널이니까 얘네들 둘 다 불연재야. 그러면 이 실물 모형 시험 안 해도 돼요. 그 실물 모형 시험은 복합자재에 대한 거니까 이거죠. 그죠? 요거를 말하고. 얘도 안 해도 되는 경우가 있어요. 얘네들은 단열재랑 외벽의 최종 마감재가 불연이면, 얘가 불연이면 얘도 실물 모형 시험 안 해도 돼요. 이걸 안 해도 된다. 그래서 사실 국토교통부 고시, 그 다음에 막 세부 운영 지침 이런 내용까지 이제 다 봐야 이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사실 너무한 것 같아요. 이거 불이 너무 심하게 나니까 이거를 강화시킨 건데, 이런 식으로 예외로 시키면 예외되는 게 너무 많다라는 거죠. 시험할 때. 그래서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자, 어쨌든 요거 잘 외우고 있어야 돼. 요거 잘 외우고 있으면 밑에도 영향을 줍니다. 준불연재가 이제 나오는데, 불연재료에 준하는 성질을 가졌다 그러는데, 불연재는 3가지가 있었지만 준불연재는 1가지밖에 없어요. 이렇게 KS 표준에 의해서 성능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밖에 없고요. 요 시험이 다르죠? 콘칼로리미터법에 의한 연소 성능 시험 기준을 충족해야 된다는 것과 가스 유해성 시험을 충족해야 돼요. 마찬가지로 얘네들도 뒤에 시험 방법이 나오지만 요거 복습할 때는 여기서도 계속 떠올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고요. 얘네들 내용은 똑같아요. 위에 누구랑? 불연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얘는 요걸 쓴다라는 거지. 뭐 요렇게 이제 되겠죠? 요렇게 되고요. 이 내용도 똑같아요. 이것도 앞에 있던 불연재 내용이랑 똑같아요. 그래서 체계를 잘 이해하면서 공부를 하면 충분히 이제 소화할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이고요. 자, 난연재료를 보면 난연재료 조금 다른데, 이게 불에 잘 타지 않는다. 어려울 난자, 연소한 거죠. 그래서 연소가 잘 안 되는 애들을 말하는데, 얘네들은 또 고시에 나와 있는 난연재료 성능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거를 충족하면 되는데, 요거 2개는 준불연재랑 똑같아요. 똑같은데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시간만 달라요. 이 성능을 유지하는 시간만 다르고요. 중요한 건 이 내용이죠. 복합자재에 대해서 없다라는 거예요. 난연재료는 복합자재로 된 거는 샌드위치 패널인 난연재료는 안 된다. 난연재 시험에 합격해도 난연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잘 헷갈리지 말고 알고 있어야 되겠고, 당연히 그러니까 KSF, ISO로 나가는 이 실험은, 실물 모형 시험은 없는 거지. 그죠? 이건 없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요건 똑같죠? 요건 똑같아요. 외벽에 대한 건 똑같은데, 요거는 KS 기준 이름이 뭐냐면 KSF 8414예요. 얘는 왜 ISO를 준용해서 ISO자가 안 붙었냐면, ISO에 이러한 외벽 마감재 기준이 아직 못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거 대신에 영국 코드죠. 브리티시 스탠다드 BS 8414를 준용해서 그런 거예요. 이런 거는 뭐
그냥 상식으로 알고 있으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큰 덩어리에서의 불연, 준불연, 난연의 요건들 이런 것들을 지금 정리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성능시험은 안 나온 거고, 자, 이제 내부 마감 재료의 기준을 한번 보자. 어디다가 불연 적용하고, 어디에 준불연 적용하고, 어디에 난연 적용해야 되느냐. 그거와 관련된 기출문제는 요게 있는데요. 이 문제는 몰라도 돼요. 왜냐하면 이 기준 완전 개정돼가지고 이 문제는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라는 건 성립이 안 돼. 이 문제는. 그래서 읽어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여기서는 내부 마감 재료에 대해서는 요즘에 잘 안 나오고 있어. 성능시험 외에는. 그런데 기준은 그래도 좀 알고 있자 하는 면에서 여기다 이제 써놓은 거니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자, 대상 건축물에 벽과 반자, 뭐 기둥 이런 것들에 실내에 접하는 부분의 마감 재료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여기 특이한 거 보면 우리나라는 바닥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바닥 재료는. 그죠? 바닥 마감재는 포함이 되어 있지 않아서 플래시오버가 일어날 때 바닥에 막 열을 가할 때 바닥에 있는 것들은 잘 탈 수가 있어서 다른 뭐 미국 같은 데보다는 좀 위험한 수준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이 내부 마감 재료에서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지금 벽이 이렇게 있는데 지금 여기에 단열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마감재가 이렇게 있다면 요 빨간색 요것만 내부 마감 재료다. 석고보드 같은 거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제가 처음 얘기할 때 단열재도 동그라미를 쳤잖아요. 근데 단열재는 이 경우에만 포함이 된다. 용도가 공위창자인 경우. 공위창자가 뭐죠? 우리 외우고 있죠? 종합반 때 공장, 위험물 저장 및 취급시설, 그다음 창고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이거죠. 그래서 얘네들에서 불이 너무 잘 나고 큰 참사가 생기니까 얘네들은 단열재까지 포함해서 내부 마감 재료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퉁쳐서 이렇게 했지만 이제 조금 더 정확하게 발전시켜서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얘네들 어떻게 적용하게 되느냐? 만약에 이제 대상이 됐어요. 대상 우리 이제 책에는 있지만 여기는 안 나와 있어. 대상이 되려면 어떤 용도는 몇 제곱미터 이상, 뭐 어떤 용도는 몇 제곱 이상 이거 있는데 그 옛날엔 그것까지 냈었는데 지금은 안 나오니까 그것까지 외우지 말자 이겁니다. 그래서 요 적용 기준만 보면 일단 대상이 됐으면 원칙이 거실에는 난연까지 쓸 수가 있어요. 요거 포함하고. 그런데 거실에서 대피할 때 조금 더 안전해져야 되니까 그 앞에 있는 복도, 계단, 통로는 난연이 없이 요거 준불연까지만 쓸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특별 피난 계단이나 피난 계단으로 가면 조금 더 피난을 더한 거니까 안전도가 높아져야 돼서 불연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런데 요 거실에 난연을 쓸 수 있었지만 거실에 난연을 쓸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이제 강화라고 제가 쓴 거죠. 난연 재료를 쓸 수 없는 경우. 원칙은 그랬는데 쓸 수 있었는데 어디냐? 지하층이나 지하 공작물에 있는 거실에는 쓸 수가 없다 이거죠. 지하가 더 중요한 얘기죠. 지하에 있으면 아무래도 연기가 축적되고 이러니까 조금 더 강화시켜서 난연이 없어요. 난연이 없죠. 그 다음에 문화집회, 종교 판매 시설 또 기타 용도들이 있는데 얘네들 보면 사람들이 밀집하는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이잖아. 이런 용도들에도 안 돼. 그 다음에 복합자재를 마감재료로 써. 그러니까 샌드위치 패널을 마감재료로 쓰면 앞에도 없었죠. 난연재료가 없었잖아. 복합자재로. 그러니까 복합자재로는 쓸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적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완화라고 이제 써 있죠. 그래서 적용하는 내부 마감 재료의 그 내용을 보면 아까 처음에 나왔듯이 공위창자는 단열재도 원래 이게 내부 마감 재료로 포함을 해서 대상이 되면 불연, 준불연, 난연 재료 중에서 써야 되잖아요. 그죠? 아까 바로 위에 있었잖아. 바로 위에 여기에. 여기 있었죠? 여기 있었잖아. 여기. 바로 있었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데 그거를 봐주는 거야. 단열재를 그렇게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라면 돈이 많이 들까 봐 또 봐주겠다는 거야. 뭐라고 돼 있냐면 요런 것들을 고려해서 사용이 곤란하다고 건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인정하면 뭘 쓸 수 있냐면 가연성이 포함된 다른 재료 사용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거 잘 타는 거 써도 된다. 이런 얘기야. 막 스티로폼 이런 것도 아직도 써도 된다. 이렇게 자꾸 예외를 자꾸 남겨놔서 스티로폼이랑 우레탄 폼 있죠? 둘 다 너무 위험한데 계속 남겨놓고 있습니다.
참사가 벌어질 때마다 근본 대책을 세우겠다고 해놓고 자꾸 이런 예외 조건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외우기도 힘들고 위험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돼 있고, 이 공이창자들, 공장 위험물 시설, 창고 시설, 자동차 시설의 마감 재료 공사를 할 때는요, 이때 창고에서 우레탄 폼 공사할 때 용접 같이 해갖고 우레탄 폼 발포할 때 인화성 가스 나오거든요. 거기에 불 붙어가지고 이천 물류 창고 큰 화재가 났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래서 이게 들어간 건데, 이 마감 재료 설치 공사를 하는 동안에는 현장에 요거 안전 전담, 마감 재료 안전 전담 감리를 둬야 된다. 그 사람은 안전 분야의 건축사보 1명 이상을 꼭 둬야 된다. 이 사람 보고 뭐야 총대 다 매라는 거야 뭐야 이거, 그죠? 법은 이렇게 완화시켜 놓고 이렇게 하면 좀 그런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마감 재료는, 내부 마감 재료는 이렇게 돼 있고요. 자, 이제 외벽 마감 재료랑 외벽의 방화 유리인데, 보면은 우리 여기 128에 나왔죠. 이렇게 1교시 문제 10점짜리로 외벽에 설치하는 창, 그러니까 유리죠. 이게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어요. 새로 생긴 건데 거기에 대상과 첫 번째, 그 다음에 적용 기준 두 번째, 이거죠. 그래서 인접 대지 경계선에서 1.5m 이내면 하는데, 그때 비차열 20분 이상이다. 이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고, 스프링클러가 뭐 0.6m 이내에 있으면 안 해도 된다. 뭐 이런 수치들이 있으니까 이때 바로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10점짜리니까 좀 인접대지 경계선이랑 막 그림도 좀 그리고 그렇게 이제 접근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외벽 마감재와, 그죠? 외벽 마감재와 지지구조 사지에 설치하는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요거는 뒤에서 따로 할 건데 여기다가 제가 잘못 써놨네요. 요거는 뒤에서 할 거니까 뒤에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백사외에는 외벽에 이렇게 돼 있죠. 외벽에 방화상 지장이 없는 마감 재료를 해야 되는 외벽 마감 재료의 제한 대상과 걔네들의 적용 기준과 화재 확산 방지 구조. 여기 또 있죠? 이게 자주 나옵니다. 이게 자주 나오는데 얘네들은 이렇게 있고 뒤에서 할 거고,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이제 얘네 기준들이다. 근데 생각보다 자주 나오진 않았다. 의외로 자주 나오지 않았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자, 대상이 나왔어요. 그래서 외벽 마감 재료를 방화상 지장이 없는 재료로 하는 경우는 이런 경우야. 상업지역에 있는 경우인데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야. 이렇게 근린생활시설, 문화집회, 종교, 판매, 운동, 위락시설 이런 건데요. 즉 그러니까 상업지역 내에 사람이 다수가 밀집하는 시설인데 이게 면적이 크면 합니다. 그죠? 2000제곱 이상이면 합니다. 이렇게 돼 있고요. 상업지역에 공장의 6m 이내, 그러니까 공장엔 불이 잘 난다 이거야. 그래서 공장에서 연소 확대될까봐 공장 6m 이내면 한다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노숙의, 이렇게 외웠죠? 노숙의 교육연구 이렇게 외웠죠? 이건 뭐야? 얘네보다 조금 더 사람들이 밀집했는데 제약자들이 있어. 그죠? 노유자, 수련시설 잘 수 있고 애들 많이 올 수 있고 의료시설 환자들 있고 뭐 이렇죠? 교육연구시설도 학생들이니까 약자다 이거야. 그런 데는 면적에 관계없이, 그죠? 모두 된다, 대상이다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3층 이상, 이건 별도죠? 3층 이상 9m 이상이에요. 이건 점점 강화된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5층 이상 22m 이상이었거든요. 이거 의정부에 있는 어떤 대본그린 아파트인가? 그게 불났을 때 이게 이렇게 생겼었어요. 왜 그랬냐면 그게 5층 이상 22m 이상이어서. 그랬다가 그거보다 낮은 데서 또 불이 나니까 이렇게 바꾼 거야. 그래갖고 요거보다 작은 애들이면 3층에서 4층까지, 그리고 9m에서 22m 안 되는 것까지는 또 완화되는 게 뒤에 나올 겁니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필로티 되게 위험하다 이거죠. 필로티 주차장. 그래서 필로티 주차장을 쓰면 무조건이야. 필로티 주차장이면 무조건이고, 이 공이창자는 불이 잘 난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 공이창자가 또 다 대상이더라 이거죠. 그래서 맥락과 구성을 좀 이해하면서 외우시면 훨씬 더 쉬워요. 꼭 이것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도 맥락을 좀 파악하면서 이해하시면 외우기도 쉽고요. 또 몇 개가 기억이 안 날 때, 한두 개 기억 안 날 때 그 왜 얘가 대상이 되는지 대상을 써놓고 설명을 해주면 훨씬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뭐 한 개 정도 빼먹었다면.
자, 이 기준을 보면요. 외벽 마감재 기준을 보면 크게 필로티 주차장이냐 아니냐로 나눠놨어요. 5가지가 있지만 그 5가지 중에서 필로티 주차장만 따로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알아둬야 되는데, 자, 이 필로티 외에는요, 이 외벽 마감 재료 전체가 불연이나 준불연이 돼야 돼요. 아, 난연은 없구나. 난연 없어요. 그죠? 난연 없어요. 필로티 주차장은요, 외벽 전체는 아니고 외벽의 1, 2층 부분이야. 그러니까 이 필로티 주차장에 영향을 주는 요 부분만 하는 대신에 여기 외기에 면하는 천장과 벽체니까 필로티 주차장이 이렇게 생겼잖아. 이렇게. 기둥만 이렇게 있고 건물이 이 위에 있죠? 이렇게 있을 때 어디가 대상인 거야? 여기 1층 부분에다가 외벽 중에 2층 부분까지도 여기 대상인데 여기 안에 외기에 면하는 여기에 밑에 천장들 빨간색으로 해볼까요? 여기 천장, 여기에 혹시 벽 있어. 이런 것들 다 추가로 대상이라는 거죠. 얘네들도 필로티 주차장 내에 있는 천장과 벽체도 불연, 준불연 대상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죠. 예외가 있는데 필로티는 너무 위험해서 필로티 외의 구조만 대상인데요. 지금 불연, 준불연만 되죠. 그런데 이제 마감 재료가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적합해. 이게 아까 나왔었던 내용이죠. 이거 구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데 여기에는 난연 재료도 가능해. 근데 아까 처음에 봤을 때 난연 재료는 복합 자재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복합 재료 샌드위치 패널만 아니면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적합하면 원래 안 되는데 난연도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간단하죠? 실제는 엄청 복잡해요. 엄청 복잡한 걸 제가 간단하게 정리를 한 거예요. 이거 정리하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요. 뭐 어떤 분들이 이거를 함부로 또 막 가져다가 뭐 어떤 상업적으로 쓰면 제가 그러니까 기분이 안 좋겠죠. 그죠? 저는 법을 다 보고 세부 운영 지침까지 다 보고 이제 연구해서 만들었는데. 자, 어쨌든 그렇고요. 자, 완화 또 기준이 있어요. 뭐냐? 그 대상 중에 상업지구 내, 그러니까 밀집하는데 2,000제곱 넘는 거랑 공장에서 6m 이내에 있는 거, 그 다음에 3층 이상 9m 이상 요것과 그 다음에 공이창자 얘네들은요 이런 경우 아까 이게 원래는 5층 이상 22m 이상이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가 규모인 거. 그래서 좀 이제 원래 5층 이상이고 22m 이상인 것만 했는데 갑자기 3층과 9m가 됐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여기 요 사이에 들어가는 강화된 얘네들은 좀 봐주겠다는 거예요. 뭐 어떻게? 좀 더 봐주겠다. 어떻게 봐줘?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적합하게만 만들면 더 봐주겠다. 난연 재료도 아닌 것도 가능하다는 거예요. 스티로폼 또 쓰게 해주는 거죠. 이렇게 계속 스티로폼 쓰는 게 나온다는 거죠. 스티로폼, 뭐 우레탄폼 이런 거 막 쓰는 게 나오는 거죠. 자, 2개 이상의 마감 재료를 사용했어. 종류를. 필로티 외야 다, 그죠? 지금 얘도 필로티 외예요. 얘도 말 안 했지만 필로티 외죠? 어쨌든 그런데 2개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경우에 다음 2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돼. 뭐냐? 첫 번째는 2개 이상의 마감 재료로 돼 있으면 외벽 마감재는 이 KSF 8414 아까 나왔죠? 이거의 실물 모형 시험에 적합해야 되는 것과 구성 재료 하나하나마다 각각 난연 성능 시험을 해서 그 기준을 충족해야 돼. 그래서 그 기준은 뭐야? 불연재를 써야 되는 데였다면 불연재, 준불연재면 준불연재인데 사실 외벽 마감재는 불연재를 쓰거나 준불연재를 쓰거나 뭐 둘 중에 하나만 쓰니까 사실 불연 또는 준불연이면 되는 거죠, 그냥. 그래서 법에도 불연재료 또는 준불연재료를 라고 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됐고요. 조금 더 있죠? 이제 그 용도 변경한 거야. 기존 건물인데 위험한 용도로 갑자기 변경됐어. 좀 사람이 밀집하고 위험해질 수 있는 대로 변경됐을 때 외벽 마감 재료를 갑자기 건물에 뜯어가지고 고쳐야 되는 날벼락을 맞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미적용 가능한 기준을 이제 만들어 놨어요. 안 그러면은 건물주가 이런 거 다 우리 건물에 세입자로 들어오는 거 못 맞겠죠. 왜냐하면 이거 월세 받는 것보다 그 다 뜯어내고 다시 하는 게 더 힘드니까. 뭐라고 돼 있냐면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의 헤드가 창문 등에서 60cm 이내에 설치된 경우에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우리 뭐 이거 창문 인접 스프링클러에서 상층 연소 확대 방지할 때 0.6m 이내 계속 배우고 있는 내용이죠. 자, 그 다음에
이거 128회에 나왔던 거죠. 자, 이 외벽 제한 대상 건물이 있어요. 10점짜리로 나왔는데 내용이 이렇게 짧아. 그러니까 이 대상 있었죠? 그걸 다 써줘야지. 다 써줘. 그런데 이런 대상 건축물이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이 있어. 이런 대상 건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건물에 인접 대지 경계선에 접하는 면이 어디입니까? 여기가. 여기죠, 여기. 여기. 여기죠. 요 면에 창호가 있어요. 여기 외벽 마감재는 이제 제한을 해놨는데 여기 창문이 있어. 원래 창호라는 거는 원래 창과 문을 말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국어사전에 창호는 창과 문이다 했는데 창호라는 말을 계속 창문에다가만 씁니다. 창에만. 그래서 창문이 있어. 이게 요 거리가 가까워. 1.5m가 안 돼. 그러니까 그림도 그려주는 거죠. 1.5m 이내가 되면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요. 창문을 비차열 20분 이상의 방화 유리창. 우리 발코니 확장할 때는 비차열 30분이었는데, 그죠? 이렇게 돼 있고, 또는 이렇게 60cm 이내의 스프링클러 헤드를, 또는 간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면, 된다. 그래서 요거 하기 싫으면 요거 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창을 특수한 창으로 해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화재 확산 방지 구조가 적합하면 뭐 봐줄게가 2개 있었어요. 난연재료 쓰게 해줄게. 그 다음에 난연재료 아닌 것도 쓰게 해줄게. 뭐 이런 내용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보면요. 어떤 게 나왔냐면 커튼월 타입일 때의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시오 이랬는데요. 이거는 기준 쓰고 그리고 고시에 나와 있는 그림 그리고 영혼 없이 딱 그림만 그려주는 게 아니라 요거에 대해서 나열한 기준과 그림만 딱 그려놓으면 아무것도 설명한 건 없잖아. 그러니까 설명을 좀 써줘야죠. 왜 여기 한다,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대해서 그리고 재료에 대해서 설명해라 라고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유독가스 발생으로 인해서 요럴 때 요것과 아까 있던 거죠. 화재 확산 방지 구조. 그 다음에 또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마감재와 화재 확산 방지 구조. 방지 재료로 냈네. 처음에는 방지 구조인데 재료라고 냈네요. 모르고. 그리고 그림도 그리세요. 이렇게 냈어요. 이렇게 이제 계속 나와요. 화재 확산 방지 구조가 생각보다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더 중요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그래서 목적을 보면 수직으로 연소 확대 방지되게 하는 거야. 그런데 다음 재료로 매 층마다 400mm 이상 높이로 밀실하게 채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매 2개 층마다 할 수 있게 봐주는 애들이 있어요. 매 층마다 해야 되는데 상업지역 내 건축물, 그러니까 외벽 마감재 제한 중에서 그 2가지 있었죠? 2000제곱이랑 공장 6m 이내, 그 다음에 5층 이하 22m 미만. 그러니까 3층 이상 9m 이상으로 갑자기 낮아졌으니까 원래 있었던 거랑 그 사이에 있던 것도 완화시켜 주는 거죠. 이렇게 이제 되는데, 자, 요 적용 재료는 외워야 되겠죠? 12.5mm 이상의 방화 석고보드. 이거 진짜 많이 쓰는 두께와 재질이죠. 그 다음에 6mm 이상의 얘는 석고보드보다 좀 더 센 거죠. 시멘트까지 넣었잖아. 그러니까 시멘트 들어간 애는 좀 더 센가 보다. 그래서 얇아도 돼. 이렇게 석고 시멘트판, 평형 시멘트판. 그 다음에 이제 미네랄룰 보온판 이상이 있고요. 또는 내화 성능 시험을 했어. 그래갖고 15분 이상의 차염성과 120켈빈 이상 온도가 올라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 보통 차염성이라는 거 최소 30분은 보는데 이렇게 돼 있고 차열성도 140켈빈, 180켈빈이잖아요. 근데 얘는 굉장히 약하게 되어 있는 내용이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예시도는 고시에 나오는 거고 우리 책에도 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우리가 봐야 될 게 외벽 마감재가 요렇게 범위야.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커튼월에서는 이 벽체 전체 콘크리트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커튼월은 사실 하중을 안 받는 벽이니까 얘네들은 콘크리트일 수가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외단열, 드라이비트의 경우에는 요 콘크리트 벽에다가 붙이니까 요것만 대상인 거야. 그래갖고 어디가 이제 한 겁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최소한 400mm 이상을 여기 나와 있는 4가지 중에서 하나로 채운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를 채운 거예요. 요거 그릴 때 빠짐없이 그려야 될 게 요 커튼월과 바닥 사이 여기 있죠. 여기에 내화 채움 충전 구조라고 써 있지만 내화 채움 성능이 인정된 구조죠. 요걸로 돼 있다는 거 얘기를 써줘야 되겠죠. 요게 이제 지금 여기서 보면 요 부분 단열재인데 이 단열재를 포함하고 있는 게 보입니다. 여기도 요게 단열재잖아. 요거 콘크리트 벽이 있지만
그래서 요것도 단열재를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요 단열재도 잘 꼼꼼하게 그릴 때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이거 예외라고 썼지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화재 확산 방지 구조를 적용했을 때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아까 사실 나왔던 내용인데 그걸 쓰는 거예요. 외벽 마감이 이렇게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적합한 경우에는 난연 재료로도 할 수가 있어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층 이하 22m 이하면 난연 성능이 없는 재료도 쓸 수 있어. 난연 재료도 아니고. 이렇게 이제 아까 바로 전에 나왔던 그 내용이죠. 그 내용을 정리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죠. 그 화재 확산 방지 구조에 적용했을 때 기준이 어떻게 변하는지. 근데 마지막에 설명할 땐 이런 얘기를 해야 되겠죠. 이게 400mm인데 이 리프로그 이펙트를 막기 위해서는 이게 너무나 짧다. 그래서 이게 화재 공학적으로 400mm라는 게 이게 검증이 된 수치냐 그런 부분에서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검증을 통해서 이 충분한 길이로 만들 수 있게 개선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설명으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감 재료의 성능 기준, 성능 시험이 이제 드디어 나와요. 근데 이 성능 시험 제가 1이라고 썼는데 여기 이번 시간에 좀 하고 다음 시간에 좀 더 할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요 내용은 아마 제 기억에 이게 이번 그 워크북에는 이번 단원에 들어가 있지 않고 다음 단원 페이지에 들어가 있을 겁니다. 다음 단원 게 너무 많아서 이쪽으로 좀 일부 끌어온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불연재료 성능 기준과 실물 모형 시험에 대해 설명하시오 이랬는데 요거에 대해서 복합자재랑 외벽 마감 재료 두 가지나 냈어. 두 가지 다네. 근데 두 가지 다인데 분명히 불연재료의 성능 기준, 불연재료가 갖춰야 될 성능 기준을 물어본 거지 시험 방법을 물어본 건 아니다라는 거야. 얘도 시험 기준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시험 방법에 대해서 물어본 건 아니다. 그걸 생각하면 시험 방법을 막 열심히 쓰느라고 기준을 안 쓰면 곤란하다. 이게 분량이 좀 꽤 될 테니까 결국은 요건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그 세 가지 불연재료 되는 방법 세 가지가 있었고 그 중에서 두 번째 게 성능 시험을 해야 되는데 불연성 시험, 그 다음에 가스 유해성 시험, 그 다음에 얘네들 그 복합자재일 경우에 어떻게 한다, 이 두 개 이상의 재료로 됐을 때 어떻게 한다, 이거 있었잖아요. 그거 쓰는 거예요. 앞에서 배웠던. 얘는 이제 뒤에 이번에 이제 나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 시간에 아마 여기 나올 겁니다. 샌드위치 패널, 이게 복합자재인데 얘네들의 종류별 특징과 화재의 위험성, 요거는 뭐 일반적인 내용이었어요. 근데 국내외 시험 기준을 물어봤는데 이게 결국은 실물 모형 시험을 도입하게 된 이 직전이었거든요. 너 이런 소방계 분위기 알고 있냐? 뭐 이거죠. 굉장히 까다로운 문제죠. 미리 물어봤어요. 자, 그 다음에 마감 재료를 구분하고 첫 번째, 그죠? 불연, 준불연, 난연으로 그다음에 얘네들의 성능 기준과 시험 방법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 다음에 FTII라고 부르는 이 퓨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기를 이용한 마감 재료 독성 평가.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각각의 성능 기준과 성능 판정을 위한 얘네들 아까 봤죠? 이렇게 해서 분명히 보세요. 다 외워서 쓰시오, 외워서 영혼 없이 기술하시오, 나열하시오 이러지 않고 설명하시오니까 좀 설명이 들어가야 되겠다는 걸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렇게 이제 보는데, 자, 불연재료의 시험입니다. 그래서 불연성 시험이 먼저 나오는데 시험 방법은 요거예요. 불연성 시험은 요걸로 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20분간 해요. 그런데 그 20분 동안 가열할 때 중간에 굉장히 높은 온도로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최고 온도가 막 탈 때 이 온도가 이게 시간에 따라서 온도가 확 올라가다가 쭉 떨어져서 이렇게 이제 일정해질 텐데 최종 평형 온도 요거보다 요게 20켈빈 초과 상승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20켈빈 이내여야 된다라는 거죠. 이 최고 중간에 올라간 온도가 이게 그래야 된다라는 거고 가열 시험 종료 후죠. 가열 종류가 아니라 종료. 죄송합니다. 종료 후에 질량이 얼마나 줄어야 되냐? 30% 이상 줄으면 안 된다. 넘게 줄으면 안 돼. 30% 이하일 것. 요거일 것. 이렇게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 시험체와 시험 횟수를 보면 이건 나왔으니까 같이 쓴 건데요. 여기 4.5에 5cm짜리 조그만 원기둥이야. 이렇게. 너무 소형이라는 거죠.
이렇게 5cm예요. 미터가 아닙니다. 요거 3개 가지고 각각 한 번씩 그래서 합쳐서 3번 시험한다. 3 곱하기 1이네. 그죠? 3개 곱하기 1회네. 그죠? 3개 곱하기 1회 하더라라는 거고요. 복합자재의 경우에는 강판을 제거한 심재도 시험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야 돼? 그걸로 이 시험에 합격해야 돼요. 강판은 어차피 합격할 거니까 걔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심재만 가지고 하는데 심재를 또 2가지 이상 재로 막 섞었어. 그러면 각각 따로따로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 혹시 강판에 붙이기 위해서 그 강판 샌드위치 패널끼리 붙이고 뭐 이런 데 쓰는 접착제나 페인트 같은 게 있으면 얘네들 강판에다가 발라. 그 다음에 쌓아. 그래가지고 시험체 제작해서 테스트도 해라 라고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준불연제를 보면요. 준불연제는 제가 지금 가스 유해성은 여기서 얘기 안 했습니다. 가스 유해성도 필요한데 아직 얘기 안 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준불연제랑 난연제는 시험 방법이 요 콘칼로리미터법은 똑같아요. 그래서 여기 이제 써놨는데 요 시험을 한다라는 거죠. 콘칼로리미터로 연소 성능을 시험하게 되는데요. 요걸 이제 하게 되는데 가열 시험을 한 결과 다음 기준을 충족해야 돼요. 가열 개시 후에 총 방출 열량과 중간에 최대 열 방출률이 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걸 쟀을 때 얘는 준불연은 10분간, 난연은 5분간입니다. 아까 시험 방법도 달랐지만 불연은 20분이었죠? 이렇게 돼 있는데 총 방출 열량이 그 단위 면적당 8mJ 이상 이하여야 돼요. 그리고 얘네들 중간 최대치가 10초 이상 연속으로 요거를 초과하면 안 된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만 다르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거 외우고 시간만 다르구나 숙제했다가 물어본 것만 쓰면 되는 거죠. 얘네 시험체 보면 10cm 곱하기 10cm 정사각형인데 두께는 50mm 이하예요. 50mm가 넘으면 잘라가지고 50mm 이하로 해서 하래요. 그러니까 되게 조그만 거죠. 10cm 곱하기 10cm에 5cm 이하니까 굉장히 조그만 거예요. 그러니까 소형 시편 시험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내부 마감 재료는 아무래도 실내 쪽이 내부에 접해서 불이 날 테니까 그쪽에 대해서 3번 합니다. 외벽 마감 재료는 재료가 하나로 돼 있으면 한쪽 면에 대해서 3번 한다. 한쪽, 그러니까 외벽 쪽이겠죠? 그쪽만 하고요. 재질이 달라. 재질이 다르면 벽체에서 얘가 떨어져가지고 혹시 이렇게 떨어져가지고 이쪽으로 확산은 안 되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확산돼 올라갈까봐 여러 군데서 하죠. 앞면, 뒷면, 옆면까지 다 한다. 요쪽 단면까지도 이렇게 여기까지도 다 시험을 해서 각각 3번씩 한다라고 돼 있고요. 똑같죠, 요 내용은 불연제랑 난연이나 준불연이나 다 똑같죠. 요거 이렇게 돼 있지만 물론 요건 알고 있어야지. 난연 재료는 이거 없죠? 그러니까 똑같다고 볼 수가 없는 거죠. 난연 재료는 복합자재 못 쓰니까 이게 없겠죠. 가열 강도는 50kW/제곱미터고요. 이게 뭐가 문제냐? 조그만 걸 가지고 한다는 거죠. 조그만 걸 가지고 테스트를 하니까 얘네들 복합자재로 돼 있거나 시공 방법이 혹시 다양하면 얘네들이 실제로 화재 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실물 모형 시험을 대입하게 된 계기가 됐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되고 이게 실물 모형 시험에 대해서 설명할 때 계기가 뭐냐, 필요성이 뭐냐에서도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죠. 자, 가스 유해성 시험을 보면요. 불연, 준불연, 난연에 대해서 다 합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뭐냐? 가스 유해성 시험 결과 여기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같은 거에다가 쥐가 여기 들어있어요. 이렇게 쥐가 들어있는데 통이야. 근데 너무 얘가 죽는 걸 보기가 그러니까 여기다가 불을 켜놓고요. 여기다가 좀 하얀 커튼을 쳐서 안 보이게 해놨어. 그래놓고 여기서 막 태워. 그럼 연기가 막 올라가겠죠. 그러면 괴로워서 쥐가 막 뛰기 시작하겠죠. 그러다가 의식을 잃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행동 정지하겠죠. 근데 그게 길어. 행동 정지할 때까지. 그러면 당연히 오래 살아있는 거 유독가스가 덜 나올 거다 이거죠. 그래서 덜 나오는 거에서 해서 9분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2번씩 하네요. 그죠? 3번 안 하고. 그래서 실내 접하는 면, 외기 접하는 면만 하는데요. 복합자재로 돼 있으면 심재를 대상으로 하고 똑같죠? 그죠? 그리고 또 심재가 2개 이상으로 돼 있으면 각각의 재료에 대해서 하는데 얘의 문제점은 뭐냐? 가스 발생량을 정량적으로 재는 게 아니더라.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건축자재를 테스트함에도 불구하고
얘네들 그냥 쥐가 의식을 잃는 시간으로 정하고 있으니까 정량적이지 않다. 수치화돼 있지 않아. 뭐 예를 들어서 뭐 NO2가 얼마 나오는지, 이거 건축자재 이거 1g 연소했을 때 얼마 나오는지, CO가 얼마 나오는지, 뭐 HCN이 얼마 나오는지, 뭐 이런 것들을 모르겠다는 거지. 그래서 성능 위주 설계에 이 자재에 대해서 수율 같은 거를 입력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수율 아시죠? 일드. 이런 것들을 입력하는데 써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나오게 됩니까? 이 퓨리에 변한 적외선 분광기, 그리고 FTIR, 요게 기술사 시험에 나왔었죠? 아까 봤죠? 그 나온 이후에 ISO 기준이 그 이후에 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또 얘네들은 출제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아까 그 복합자재의 양쪽의 강판에 대한 기준이 있었죠. 심재도 있었지만, 그래서 얘네들 어떻게 되냐면, 얘네들은 강판의 두께는 최소한 도금은 해놓고 페인트 칠, 도장하기 전에 0.5mm 이상의 강판이어야 돼. 샌드위치 패널에는. 근데 요 도장은 그 다음에 이제 페인트는 몇 번 칠하냐? 2번 이상 칠해야 돼요. 그리고 이 도금은 얼만큼 붙여야 되냐면 이렇게 붙여야 돼. 요게 가장 기본적인 애인데 얘는 얘는 많이 붙여야 되네. 그죠? 많이 붙여야 돼. 그런데 얘네들 이름도 엄청 길어. 그죠? 우리 종합반 할 때 제가 이거 쓰느라고 되게 힘들었는데 지금은 예, 좀 편한데 보니까 여기 알루미늄이 섞였어요. 그죠? 얘네들은 알루미늄과 뭐가 들어갔어? 아연 외에 마그네슘이 들어갔어. 얘는 알루미늄이 들어갔고 마그네슘이 들어갔는데 퍼센트가 안 나와 있어. 이렇게 돼 있는 애들은 90 이상으로 하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영혼 없이 외우는 암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얘네를 물어보지 않았다면 굳이 얘네보다는 다른 앞에 나와 있던 중요한 내용들을 기술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자, 요번 시간에 이제 방화구획을 드디어 끝냈고, 그다음 마감재료를 시작했는데, 마감재료 기준 내부 마감재, 외벽 마감재 되게 헷갈려요. 그리고 불연, 중불연, 난연의 기준들 어떻게 적용하는지 이거 되게 헷갈리니까 충실하게 짚어가면서 복습을 충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충실히 해서 헷갈리지 않게 하고 다음 시간에 이제 실물 모형 시험이랑 FTIR 같은 거 볼 텐데 혼동되지 않게 우리 항상 10분간 어떻게 살이 붙었는지 복습하는 거 하시고 넘어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 한 주에 5강 정도를 몰아듣고 복습하실 분도 있죠. 그럴 경우에는 뭐 지금 계속 듣고 계실 텐데 하여튼 그래도 10분 복습을 하고 그 다음에 수강을 하면서 몰아서 수강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